예, 엄성환 전무님 좀 나와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내용 위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사과의 뜻이죠? 심심한 애도를 예, 표한 그게 사과의 뜻이죠?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UPH 아까 얘기했는데 그 물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긴 한데 그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노동 강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 또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에서도 근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과로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도 좀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내 노동자라면, 내 직원이었다면 가능하면 좀 제도적으로 보존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산재 문제나 뭐 이런 내용까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나오겠지만 회사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고, 유족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감장에 와 계시거든요. 저 밑에. 오늘 꼭 가시기 전에 한번 좀 뵙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잘 유념하여 새겨 듣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김상범 사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노조위원장님하고 나오셔서 우리 서울교통공사 임금 체불 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어서 김대훈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이제 재정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손실 비용이 한 4천억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부족 자금이 한 1조 원 달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 자금이 부족하면 보통 기체를 해서 이제 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통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기체가 공사체, 기업어음, 또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게 도시철도 공채, 이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운영 자금은 또 기체를 못 하도록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체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아니까 이제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께 뭐 임금 체불되면 파업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파업은 좀 걱정을 하면서 뭐 하던데, 그러나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가면 부득이 자기들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이라는 극한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사는 지금 노사가 똑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처음으로 공사 창립 처음으로 무분별 타결을 받고요. 그리고 그 사정에서 지금 위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어떤 체육 행사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일심 단결해가지고 이 위기를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그 사업비의 투년이라든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61명을
덜 뽑으면서 그러한 것까지를 생각하는 어떤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하여간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면 있습니다. 연말에 임금체불 상황은 발생하지 그래도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체불 상황이 불확실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보통 예전에 제가 위원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자구 노력, 요금 인상, 또 이제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 뭐 세 가지 방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 요금 인상 한다는 게 지금은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여건인데 공공기관 요금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게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애은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일 텐데 정부 지원이 뭐 저는 그때도 이제 우리 경산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예, 정부 지원이 이제 코로나 위기 뭐 이 내용은 다른 부문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지하철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이건 6대 그 대한민국 6대 광역시 도시철도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사실은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요금으로 다 그것이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적절한 지원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국민에게 대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보편적인 저희들의 지하철 서비스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그 노인들의 어떤 이동수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 손실이 지금 6대 지방도시가 커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도 조금 지방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서울시로부터도 같은 일정 부분을 좀 담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같이 예.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 1분만 좀 더 주시죠. 다음 빼시고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뺄 거예요, 다. 예. 1분 빼시고 네. 이번에 주시라고요. 예. 우리 공공노사정책관님 이쪽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권병희 과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뭐 아까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좀 답변들이 좀 미흡해서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97년에 YS 정권 시절에 국가 디폴트 나면서 IMF 자금 받으면서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후 정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게 더 심화된 것이죠. 그러다가 지하철 긴군 사건 뭐 등등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차 회의, 청와대 회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1차 회의는 과장이 갔고 2, 3차 회의는 국장이 갔는데 그 1차, 2차, 3차 회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1차 회의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네, 오전 김성호 의원님 질의 때 제가 드리지 못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1차 회의 당시에 청원 경찰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경찰청 과장이 특수경비원 청원 경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부 청사의 경우 파견 용역업체 소속이든 특수경비원을 청사본부가 청원경찰로 직접 전환한 사례가 있고 이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인천공항 보안검색원의 직고용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원 경찰안이 자연스럽게 검토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1차 회의 들어가죠? 예. 2차, 3차는 국장님이 하는 거죠? 예, 말씀드립니다. 예, 2차 회의 때 1차 회의에 청경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차 회의 때는 국토부에서 처음에 보고를 했던 공사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를테면 법 체계 문제라든가 입법의 불확실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걸 추진하기보다는 청경찰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뭐 통합방위 계획이나 아니면 보안검사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냐 하고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경찰 제도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2차 회의 때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러면 청경찰의 경우에는 임금 등에 의해서 청경찰법에 의해서 청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청에 약간 통제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청경찰이 도입되면은 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차례 회의를 더 하자. 그래서 3차 회의 때는 그런 어떤 청경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차, 3차 회의 때 회의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전에 의제가 세팅돼서 굉장히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도 있지만 그날 2차, 3차 회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청와대 회의에서 무슨 큰 결정 이렇게 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것이 있는데 회의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압돼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이미자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